요즘 한국 조선업 이제 끝물 아니냐? 이런 얘기 진짜 많죠?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가 그게 얼마나 큰 오해인지, 그리고 왜 2026년이 끝이 아니라 진짜 슈퍼사이클의 시작점인지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질문, 딱 이거 하나예요. 아니, 수주가 줄어든다는데 이제 피크 찍고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근데 바로 이 질문에 아주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조선업의 게임의 룰, 이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놓치고 있는 거죠. 제가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피크아웃이요? 그거 그냥 착각입니다. 지금 우리 조선업은요, 예전처럼 그냥 배 많이 만드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말 그대로 돈을 쓸어 담는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과거랑 지금을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그 유명했던 2007년 호황기, 그때랑 지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 구조적인 차이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모든 걸 말해 주거든요. 먼저 핵심 동인부터 볼까요? 2007년에는 중국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이 양이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에너지 전원, 에너지 안보가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어떤 배를 만드느냐, 이 퀄리티가 중요해진 시대라는 겁니다. 당연히 주력 선박도 달라졌죠. 그냥 철광석 나르는 벌크선에서 지금은 아무나 못 만드는 LNG 운반선, 이런 첨단 선박으로 완전히 바뀌었고요. 경쟁 구도요, 말할 것도 없죠. 사실상 한국 빅3가 꽉 잡고 있는 독주 체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바로 이 가격 결정력이에요. 예전에는 맨날 철강 가격 눈치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배 만들어줄 자리, 그러니까 도크가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갑이 된 시장이라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슬롯 희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부자들이 딱 하루, 같은 날에 최고급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을 잡으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방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지금 한국 조선소의 그 최첨단 도크가 바로 그 스위트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궁금하실 거예요. 왜 하필 2026년이냐? 바로 이 해에 재무제표상에서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익 구조를 완전히 180도 뒤집어버리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해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놀라운 변화가 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조선업 회계가 좀 특이해요. 배 한 척 계약했다고 해서 바로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서 실제로 만들어서 매출로 잡히기까지 보통 한 2,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실적이 왜 안 좋아 보였냐? 그건 예전에 2020년, 2021년에 싸게 수주했던 물량들이 이제서야 매출로 잡혔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착시 효과죠. 자, 그런데 2026년? 바로 이때 이 저수익 계약들이 드디어 장부에서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뭐가 채우냐? 최근에 엄청 비싸게 계약한 그야말로 알짜배기 배들만 매출로 찍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출의 크로스오버 효과입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숫자로 한번 보세요. 똑같은 LNG 운반선입니다. 근데 2021년이랑 2024년 가격을 비교해보면 와, 불과 3년 만에 배 한 척당 가격이 800억 원이나 뛰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바로 저 비싼 가격표가 붙은 배들이 우리 실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익이 그냥 느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하겠죠. 정말 상상이 되시나요? 자, 그런데도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알겠다. 근데 앞으로 수주가 줄어들면 결국 끝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미래 성장을 그냥 담보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확정 지어버린 거대한 수주 잭팟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잭팟은 바로 카타르입니다. 우리가 이미 100척 넘게 계약했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에피타이저였어요. 이제 2차, 3차 본게임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특히 중국은 기술적으로 감히 흉내도 못 내는 초대형 LNG 운반선 큐맥스 발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카타르 프로젝트 하나만으로도요, 우리 빅3 조선소들,
2030년까지 도크가 꽉 찰 지경입니다. 일감이 이미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시장의 판도를 아예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진짜 와일드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간 잠들어 있던 거인이 깨어나고 있거든요.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네, 바로 모잠비크입니다. 여기가 내전 때문에 몇 년 동안 프로젝트가 전부 멈춰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깨어나고 있어요. 엑슨모빌은 LNG선 15척에서 20척 정도를 주문할 걸로 보이고요. 바다 위에 LNG 공장이라고 불리는 FLNG 프로젝트도 대기 중입니다. 심지어 이게 대박인데 예전에 취소됐던 17척 계약까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이건 뭐 예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주물량이 시장에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격이죠.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아직 더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북미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이제 최종 투자 결정만 남겨두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다들 아시죠? 갈수록 강력해지는 환경 규제 때문에 낡은 배들을 친환경 배로 바꿔야 하는 교체 수요.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주절벽이요? 그런 걱정은 정말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쏟아지는 이 엄청난 기회를 우리 조선 빅3는 과연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각 회사가 어떤 독보적인 필승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HD현대부터 보죠. 이 회사의 진짜 비장의 무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엔진입니다. 여러분, 배 가격의 10%가 넘는 핵심 부품이 엔진이거든요. 이걸 직접 만드니까 수익성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게다가 자회사인 HD현대 3호는 진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를 찍어내는 곳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속도와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그냥 다 잡아버린 겁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입니다. 한마디로 FLNG의 제왕이죠. FLNG가 뭐냐면 말 그대로 바다에 떠다니는 LNG 생산 기지인데요.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척 수주하면 LNG 운반선 10척 파는 거랑 맞먹어요. 근데 기술 장벽이 너무 높아서 아무나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그냥 사실상 삼성중공업의 동모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마지막 주자, 한화오션입니다. 한화그룹이 인수한 뒤에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죠. 돈 안 드는 사업은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돈 되는 LNG선하고 잠수함 같은 방산, 이 알짜배기에만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쓰고 있어요. 특히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최초로 미 해군 함정 MRO, 그러니까 유지보수 시장에 진출했다는 거예요. 이건 방산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성장 동력을 새로 장착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필승 전략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2026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률인데요. HD현대 3호, 무려 20.4%입니다. 여러분, 제조업에서 그것도 수주산업인 조선업에서 영업이익률 20%? 이건 진짜 경이로운 숫자라고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구조적 변화의 힘입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이야기만 할 수는 없겠죠. 이 엄청난 전망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유일한 리스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람 문제입니다. 인력난이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는지 그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배 만들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 이거 분명히 큰 리스크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업계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해답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더 중요하게는 아예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가고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용접 로봇이 일하고 AI가 전체 공정을 관리하는 스마트 야드입니다. 똑똑한 조선소로 완전히 탈바꿈해서 사람에 대한 의존도 자체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결론입니다. 2026년은 피크 아웃,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익 폭발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인 거죠. 그냥 매출이 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이익의 체급, 이 레벨 자체가 달라지는 진짜 배기 슈퍼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쭉 보셨듯이 이제 한국 조선업은 단순한 배 만드는 제조업이 아니에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좌우하는 그야말로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2026년 이 막강한 힘을 손에 쥔 한국 조선업이 앞으로 그려나갈 새로운 세계 에너지 지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가장 첫 장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